Recording in progress. 뭐 어떤 식으로 조금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는 한번 지금 정리를 끝냈잖아요. 교과서 정리는 한번 끝내서 오늘 2011을 끝내고요. 일요일에 1911이랑 고난도를 총정리 한 번만 다시 하고, 그리고 우리 직전 날 있잖아요. 직전 날은 시험도 풀긴 풀 건데 원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직전 날 원문 수업을 하겠습니다. 원문 자료 그냥 바로 드리고.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2시, 6시로 잡았는데 괜찮겠죠? 영어랑 뭐 봐요, 근데? 생명과학.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나요? 영어만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아마 직전 하는 날은 이제 그걸 좀 더 하지 않을까, 원문 수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011을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끝낼 건데 2011 같은 경우에는 또 까먹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내용이 생소한 것만. 너네는 이제 문제를 계속 풀었으니까 아마 조금 생소한 게 좀 덜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수업을 한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할 때 어떤 거 위주로 할 거냐면은 막 자세하게 했던 거 진짜 다시 하진 않고요. 별표 쳐져 있는 문장 위주로 이런 내용이었지? 한번 상기시키고 이거였지 문법 한 번만 다시 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2012까지만 한번 리뷰하고 잠깐 쉬고 이제 오늘 3차 적중시험 보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3차를 오늘 아니면 일요일에 볼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오늘 그냥 보고 싶네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따라 20번 갑시다. 굉장히 낯섰네요. 네, 내용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은 야, 너 의견이 틀렸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내 의견을 막 말해봤자 이미 나는 답은 정해져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오히려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막 내세우는 것보다는 컨빈스가 설득하다라는 뜻으로 썼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펄스웨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득하다라고 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뭔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할 거냐면은 뭔가 논리적인 주장 같은 것들을 레이아웃 보여준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되게 열정적인 항변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들의 의견이 옳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아마 열정적으로 항변은 하겠지만 그러나 when you think about it, 네가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너는 아마도 뭘 깨달을 거냐면은 이거는 아마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거다. 효과가 없다. 이거 work 동사로 쓰는 거예요. 자동사를 쓸 때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질걸? 그렇게 아무리 피 터지게 얘기를 해봤자 네가 틀렸다라고 말을 해봤자 뭐 이거는 아마 이제 들어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아마 figure out 뭐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럴 거냐면은 네가 오너 미션 중이다. 어떤 미션? 너의 마음, 그들의 마인드를 막 뭔가 바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션 중이라는 걸 누군가 깨달으면 그러면 셔터가 고다운한다. 셔터가 내려지니까 마음의 벽이 이 사람 나한테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이제 마음의 벽이 셔터가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 같은 경우는 마음의 문이 닫힌다.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그 주제문으로 나왔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너는 더 좋은 가능성은 있는 건 이게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가 예를 들어서 되게 잘 골라진 그리고 오픈 엔디드로 이제 끝나는 그런 퀘스천 같은 것들을 만약에 딱 했을 때 오히려 그럴 때 better luck, 더 좋은 운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퀘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가 본인 스스로의 assumption, 가정이나 추측 같은 것들을 챌린지,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doubt, 뭐 의심하는 거죠. confirm은 아니고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추측 같은 것에 이제 챌린지, 의문을 제기하게 냅두는 그런 퀘스천을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운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6번, 7번 쪽에 별표 또 한 번 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 의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도록 격려를 하는 건 오히려 더 좋은 better result를 갖고 오더라 된 뭐보다 trying to force 강요를 하는 거지 걔네들한테
accepting your opinion as fact. 그러니까 너의 오피니언을 받아들여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오히려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니들이 모를까 봐, 이거 정말 내용이 정말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7번에 또 주제를 말해주죠. 사람들한테 잘 골라진 퀘스천을 물어봐. To look at their own view요. From another angle요. 뭔가 다른 관점으로의 그들의 이제 그 의견 같은 것들을 쳐다볼 수 있도록 우선은 계속해서 잘 골라진 퀘스천을 물어봐라.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력을 걔네들한테 전달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래요. New Right는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관점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주제로는 딱 만들기가 편하고요. 내용은 좀 이지하죠.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 거요. 21번에 조금 이제 물어보고 싶었었던 게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 우선 아시죠? 대충 커리큘럼 나오고 막 이런 거 피직스 나오고 이런 거 하면 그거였다 이제 나오죠. 문제 푸실 때 그거 다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2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서 과학적인 딱 진리와 이것만 딱 알려주고 그것만 가르쳐주고 교재에는 그것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뭐 볼까? 4번으로 넘어가기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요런 책 같은 경우는 막 매지컬리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거의 이 원리 원칙 같은 것들을 거의 300페이지로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물이 이제 강연대에 올라간 다음에 더 트루스를 우리에게 먹여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문제 중에 좀 기억나는 문제가 있네요. 더 트루스는 시행착오냐 진리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뭐냐? 민지야? 얘는 진리죠. 올라가가지고 진리를 알려주는 거야. 시행착오를 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떠먹여 막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데이비드 그로스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종종 이그노얼 무시를 하더라. 뭔가 대안적인 그 패스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헤맸던 대안길, 이게 시행착오였겠죠. 시행착오는 약간 이제 하고 많은 잘못된 그런 힌트 같은 것들, 그들이 따랐었던 잘못된 그런 시행착오야 얘도. 그래서 1번, 2번 똑같다고 써 있죠. 또 3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되게 많은 오해들, 이것도 시행착오죠. 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은 이 교과서에서는 무시한다라는 거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 같은 것들을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막 지니어스가 스트로크 한번 쳤고 막 디바인 비지테이션, 뭔가 대단한 신성 방문으로 이 법칙이 도착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것을 바꾸고 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들였는지 이것으로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와 엄청 천재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사실은 이게 이제 확립하기 실패했었던 그런 법칙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법칙이 이거였대. 얘가 이제 연금술이었었는데 납을 골드로 이제 바꾸려고 했었는데 걔가 당연히 이거를 실패를 했겠죠. 납을 어떻게 골드로 바꾸냐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실험 같은 거, 얘가 실패했던 이런 실험. 근데 이런 실험이 don't make the cut 어디에 이제 최종 명단에 들지는 못했었냐면은 1차원적인 스토리의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말해지는 이라고 PP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 수업에서 말해지는 1차원적인 스토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수업에선 다루지 않더라. 즉 실패담은 말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대신 그러면 에듀케이션 시스템 뭐 하더라? 이 모든 과학자들의 삶의 스토리를 마치 리드에서 골드로 그냥 바꾸고 있다. 즉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건 실패 스토리 안 하고 성공 스토리만 다룬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라는 거네. 그래서 지금 약간 글의 성격은 크리티컬이라고 나오잖아. sarcastic, 이거 약간 비꼬는 거예요. 냉소적인 거고 시니컬하게. 이거 우리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떤 걸 정확하게 비꼬고 있냐? 사실 과학자를 비꼬는 게 아니고 교육 시스템을 비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교육 시스템에서는 성공만 다루고 있냐?
only 여기 있네. consist of 오직 뭐만 지금 그 구성하고 있는 거 같냐면 오직 옳은 정답만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 뭘 하면서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썼네요. 이그노어링 무시하면서 사이언티스트들의 과정이나 에러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correct answer만 정확한 대답만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이제 약간 비판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22번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 되게 쉬웠다. 이거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걔가 잘 퍼포먼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았을 때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뭐 컴퍼니든 스쿨이든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이든 간에 측정하고 보상을 하거든요. 하이 퍼포먼스 굉장히 성과가 좋았을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 넘버라던가 뭐 레주메라던가 아니면 테스트 스코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상 같은 거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러한 접근에 문제가 있나 봐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뭘 근거로 하는 거냐면은 사이언스가 지금 확인시켜줬었던 우리의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적자 생존의 삶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뭐냐면 가장 베스트 그레이드, 가장 인상적인 레주메, 그리고 하이스트 포인트 스코어 이거를 갖고 있는 도즈 얘네들이 적자라고 만약에 쳐보자는 거야. 얘가 will be only one to succeed. 성공하는 유일한 사람일 거다. 라고 이게 분명히 가르쳤어. 이시 가르친 건 적자 생존 이론이야. 적자 생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성적이 좋은 사람, 뭐 아니면 이력서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었거든. 이 공식이 되게 간단한 건데 우선 더 똑똑해지고 더 이렇게 더 창의적으로 되다 다른 사람보다 그럼 너는 아마 성공해질 거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으로 가야죠. 근데 이 포뮬러, 이 이론은 약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 이론에 대해서 까야죠. 적자 생존? 가장 성적 좋은 사람. 성적 좋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그 유튜브 중에서 웹툰 작가들 있잖아요. 걔 되게 좋아하거든요. 침펄스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좋아해요. 예, 이말년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어쨌든 걔네 공부 못했어요. 공부 잘해서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걔네 뭐 타고 다니더라?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호민인가? 신과 함께 만든 애 있잖아요. 원래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녀. 이렇게 열리는 차. 어쨌든 성공하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적자 생존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이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다. 최근에 지금 뉴 리서치 덕분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높은 이제 가능성을 획득을 한다라는 건 더 피티스트의 생존 그것이 아니라 더 베스트 핏의 생존 그것이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봤다라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는 알고 있대. 즉 다시 말하면 성공이라는 거는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네가 얼마나 열의가 있고 이거 아니라 뭐냐면 네가 얼마나 잘 how well 여기서 well로 가야 돼요. 부사로 써야 돼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connect with, contribute to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생태계에서부터 네가 얼마나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베네핏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네가 얼마나 기여하는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일 잘하고 소셜이 아예 없는데 안 뽑고 싶은데? 약간 사이코패스 내가 일을 할 거면 얼마나 많이 잘 도와주고 약간 그런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일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좀 불편하면 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이제 진정한 적자 생존이죠. 여기서는 힘센 애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있네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가 그것이 리드 투 만든다, 성공을 만든다. 뭐 주제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가 성공을 만드냐 이렇게 한 거니까. 뭐 맨 위에도 마찬가지로 뭐 낫벗으로 나오기 좋죠. 하이 스코어 아니다. 릴레이션십이 성공을 갖고 오는 거다. 이거 딱 좋고요. 넘기겠습니다. 24번이요. 굉장히 낯서네요. 저는 되게 낯설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굉장히 낯서네요. 이거 지금 했던 기억이 잘 안 나면서. 언어의 정확성이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적 상호작용에서는 뭐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이제 들어가져 있잖아요. 언어적 정확성, 프리시즌이 이 정확성이니까 이 정확성이 성공적인 경제 거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별표 문장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정치 체계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정부나 아니면 컬처나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있어서도 이 가족을 넘어서 기본적인 우리의 그 이웃과 가까운 이웃과도 넘어서 잘 이해가 되고 명확하게 포뮬레이트가 된 그런 랭귀지, 표현이 된 랭귀지, 이것이 되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상호적인 컨피던스, 신뢰죠. 상호 신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전달이 된 랭귀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재산이나 계약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루틴 기본적인 뭐 그냥 굿즈와 서비스 같은 것들을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컨셉이나 묘사는 need to be 뭐가 되어야만 하냐면 unambiguous 해야 되는 거고 precise 해야 되는 거래잖아. precise 정확하고 세세해야 된다라는 거고 unambiguous는 애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애매하지 말아야 된다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아마 오해는 생긴다라는 거죠. 너가 우리 사귀자라고 말을 했으면 사귀는 거지. 뭐 너랑 나랑 한번 좋은 관계가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상하게 말을 해봤자 될 거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대요. 뭔가 명확한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vague랑 ambiguous 뭐 당연한데 저는 implicit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implicit은 함축적인이라는 숨겨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explicit과 반대말인데 explicit은 명백한이라는 뜻이고 implicit은 암시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 너랑 아침에 함께 하고 싶어. 이거는 결혼하자는 뜻이 아니야. 이상하지 않냐? 넌 아침에 너의 얼굴을 보고 밥 먹고 싶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지. 이게 함축적인 거잖아요. 근데 결혼해! 이게 익스플리시트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 거래 용어든 정부 용어든 명확한 용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한번 보면은 그 이제 이게 중세 시대 이후로부터 이 경제 활동 같은 게 굉장히 컴플렉스해졌거든요. 복잡해졌단 말이지. 그랬기 때문에 뭐의 필요성이 조금 더 필요했냐면 보다 더 정확한, 보다 더 약간 이제 충분한 그런 니드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accentuate가 되어야 한, 그러니까 이제 강조의 필요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emphasize라고 써있죠. stress도 써있고. 강조를 해야 하는, 보다 정확성의 강조를 둬야 하는 필요성이 조금 더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랭귀지가 무엇을 촉진할 수 있는 거냐면 명확성을 촉진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이제 디스퓨트는 뭐 싸움이니까 싸움의 세틀먼트가 해결이거든요. 싸움의 해결을 조금 더 잘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너랑 나랑 얘기가 조금 잘 통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예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통역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크로드도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대요. 비코즈 왜 그랬냐면 트랜슬레이터가 항상 가능했었대요. 어베일러블. 어디에? 인터체인지 포인트에. 그 중간 교차점이라고 봐야겠죠. 그 교차점에서 항상 그 번역하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실크로드도. 만약에 말이 안 되면은 뭐 와씨 어떻게 하지? 바디랭귀지는 됐을까? 모르겠어.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가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트랜슬레이터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트랜슬레이터의 역할이 뭐냐라고 많이 간다면 트랜슬레이터는 결국에는 언어를 통일시킨다. 언어를 명백히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가주시면 돼요. 의사소통을 시킨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트랜슬레이터의 역할이라는 거는 언어 통일 또는 언어의 명확성 이거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실크로드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언어의 명확성이 경제활동에는 필수적이라는 거지 뭐. 다음 거로 29번. 와씨 곤충 기억 안 나. 왠지가 있었고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얘가 이랬나? 나 이때도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머리 가슴 배 아니야? 이렇게인가? 뭐 어쨌든요. 요게 이제 그 우리랑은 다른 이제 신체적 특징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외피랑 호흡구랑 그 혈림프랑 약간 뭐야 모듈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 몇 번까지 우리 한 40번, 41, 2번까지 나가나? 이게 몇 개야 총 근데? 2011은? 15개? 와 빡세다. 할 수 있어? 예, 오픈에어에서 성공적인 생존에
키포인트. 이 키포인트는 rise in 어디에 이제 놓여져 있냐면은 우선은 바깥 외피에 놓여져 있다는 거. 바깥 외피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레이어 층이거든요. 왁스한 레이드 층인데 이것이 뭘 해주겠냐면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를 쓰면은 이거 keep이라고 써 있으면 얘들아 계속하다가 아니야. from이 있으면은 막다야.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냐? 그 조그만한 바디가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탈수를 막아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뭐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했었어? 얘 뭐 했냐? 야, 이거 공기를 흡입하는 거는 몸의 마디마디에 있는 호흡구가 있었대. 오, 호흡구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내로 브리딩 홀. 그 호흡구, 마디마디마다 있는 여기에서 inhale 한다라는 거죠. 네, 호흡을 이제 들이마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림프가 나오네요. 베젤이 그 뭐냐, 예, 이걸 뭐라 그래? 혈관에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블러드 하는 거 대신에 우선은 얘네들은 뭘 갖고 있냐면은 헤몰림프라는 이런 게 이게 자유롭게 흐르는 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뭘 하게 도와주냐면은 계속해서 리지드하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도와준다는 게 내용을 지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무브먼트를 도와준다라거나 아니면은 약간 영양소가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특정 몸의 바디로 이 노폐물이든 영양분이든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혈림프래요. 헤몰림프. 그리고 다음에 얘네들 묘들려로 되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바디 세그먼트가 뭘 갖고 있냐면은 각자마다 약간 자치 자율이란 뜻이잖아. 오토노머스는 자치 자율의 브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모듈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인간과 굉장히 다른 부분 여기잖아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이랑 완전 다르게 작동하기도 하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몇 개가 더 있다. 몇 가지일 뿐이다. Just a few라고 나왔으니까 몇 가지일 뿐이야. 인간이랑 곤충은 정말 다르니까.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노머스가 자치 자율인데 어노니머스는 익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비슷하게 생긴 거니까 살펴보시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해요. 모듈화 있었고 헤몰림프 하나 있었고 중간 호흡구도 있었고 외피도 있었는데 뭐 이 4가지 정도가 이제 그 곤충이 특징을 갖고 있었고 곤충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인간의 특징이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축에서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통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내 멘탈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넘길 거야. 어딨어? 몇 개만 할 거야. 2번. 그러나 에스테틱, 미학, 디자인이란 뜻이죠. 이 디자인은 종종 뭐라고 여겨져 왔었냐면은 뭐 불필요하다라고 여겨져 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6번이 진짜 주제문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냐면 the design of 이 모든 환경에서의 디자인이 matters 중요하다. So profoundly 정말 중요하다. that 그래서 안정성이나 기능성 같은 것들은 must not be our own urgent priority. 우리의 완전 이제 긴박한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이제는 약간 안정성과 기능성으로 탈 거면은 자동차 덤프트럭 타고 다니지. 우린 이쁘니까 람보르기니 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디자인이 훨씬 더 우리에겐 많이 중요해졌죠.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 all kinds of design. 이 디자인 엘레멘트가 사람들의 이런 경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환경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지도 만들지 감정도 행동도 영향 끼치지 우리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끼친대요. 디자인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디자인 요소 같은 게 뭘 하기도 하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이 정체성의 감정을 구성해주기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인테리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지. 원문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지어진 환경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원문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괜찮네요.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한 거였으니까. 다음에요. 이게 그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7번 문장. 그 산소가 생물체가 생겨나면서 산소도 더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로 인해서 또 생물 때문에 산소가 더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원인이자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문장에 썼었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옛날에는 굉장히 원래는 뭐밖에 없었냐 무슨 수증기랑 이산화칼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랑 황이죠. 서퍼 다이옥사이드 그리고 이제 이산화황 아니면 질소 이런 것들만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appearance 나타나면서 emergence라고 그랬죠? 나타나다는 이멀전시가 긴급 상황이었고 이멀전스는 출현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출현은 어드벤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출현을 하고 이제 그 고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유기체가 만들어지게 한 거죠. 박테리아 같은 그런 것들이요. 단세포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이러한 대기권을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옥시전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나 이산화황 이런 거 같은 건 분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또 뭘 만들어내냐면 더 높은 유기체가 만들어지기도 시작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도 그때쯤에는 only 1% 정도의 옥시즌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seem to 보인다라고 하는데 seem to 보인다와 가졌었다라는 건 과거라서 have had로 쓴 거거든요. 그냥 have로 쓰시면 틀려요. have had로 쓰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대기권이 그랬었던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건 현재 시제로 간 거예요. 그랬었다라는 건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가 달라요. 그랬을 땐 to have pp를 쓰거든요. 그래서 to have had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그때는 겨우 1% 정도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 육지식물이 나타나면서 그때가 한 이제 5억 년 정도 되는 건데 그때 이 옥시즌이 거의 한 지금 수준의 3분의 1 정도로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거의 뭐 한 3억 7천 년 전, 7천만 년 전 그쯤에 이제 현재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때가 땅의 애니멀이 점차적으로 퍼질 때였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이 대기권이라는 거는 뭐뿐만 아니라 뭐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requirement랑 consequence. requiremen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죠. 산소가 없으면 못 사니까.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지. 왜? 생명이 만들어졌을 때 점차적으로 산소가 많아졌으니까. 육지식물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뭐가 시작했을 때 그때 3분의 1이 됐다가 지금 수준으로 됐다가 점차적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이제 생명체 덕분에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겠죠. 생물의 진화가 원인이고요. 그래서 대기의 변화가 결과가 만들어졌죠. 요렇게 이제 근데 그 대기의 변화 덕분에 또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requirement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대기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어서 그거는 필수 조건이긴 하죠. requirement. 결과이기도 하긴 하지만 됐네요. 넘겨. 32번. 이거 있잖아요. 뭐지? 그 이별 택시 노래 들으면은 그때 기억이 나는 것만 같아가지고 노래 들으면 약간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음악은 뭘 할 수가 있냐면 take on, 뛸 수가 있다. 우리의 이 내면 세계에 굉장히 큰 중요성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되게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음악이 기억과 연관이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음악과 어떤 기억 그것이 연관 지어질 때 그럴 때 더 많이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뭐 이모셔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약간 뭘 더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더 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경향이 있고요. 훨씬 더 잘 회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뭐에 따라서 뭐보다는 뉴트럴한 메모리보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적으로 더 잘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이모셔널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냥 메모리랑 감정적 메모리로 봤을 때 감정적 메모리가 훨씬 더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는 거지.
별로 그냥 평범한 메모리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근데 누구한테 차였을 때, 뭐 뭔가 고백받았을 때 이런 거 기억이 되게 잘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감정적 메모리가 되게 잘 기억이 날 거래요. 근데 뮤직이 굉장히 여기서 되게 이보케이티브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보케이티브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가 있다라는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주요했던 삶의 이벤트 같은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음악의 존재 덕분에 뭐를 이제 보장하면서 이 사건의 메모리가 훨씬 더 깊하게 암호화가 되는 거죠. 약간 봉인이 되는 거야. 그 음악과 함께. 이렇게 이제 봉인이 되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더 많이 불어일으키는 거죠. 극도로 불어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거 있잖아. 이 회상을 하는 게 뭐 때문에 더 많이 강화될 수가 있냐면은 어떤 맥락적인 효과 때문에 더 많이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맥락적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이 비슷한 컨텍스트인데 이 컨텍스트랑 비슷한 컨텍스트가 재현됐을 때 이 기억 속에 암호화가 됐었던 상황이야. 그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을 때 더 많이 촉진될 수가 있는 거지. 이 회상을. 회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회복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더 많이 기억이 잘 난다는 거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을 다시 리힐링 듣는 거죠.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음악이야. 근데 그것을 듣는 건 뭐를 더 많이 강화시킬 수가 있냐면 그때 그 사건의 메모리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 그때 뭐 했지? 그날의 바람, 그날의 햇빛, 그날의 나의 기분, 그날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이런 거죠. 이런 게 기억이 훨씬 더 생생하게 잘 난다는 거야. 음악을 들었을 때. 왜냐? 암호화가 됐거든. 그때 기억이 너무 암호화가 됐고 더 많이 자극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나더라. 이모셔널 메모리가 음악에 대한 이모셔널 메모리 덕분에 메모리가 이보크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더 많이 새겨지기도 하고 생각이 나고 상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길게요. 33번이요. 왜 옛날에는 인간의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인간이랑 가축이랑 그거 다 합하면 90 몇 %더라? 97%. 인간이랑 우리가 길들이고 있는 가축이랑 뭐 돼지나 소 같은 것들 있잖아. 우리가 직접 키우는 것들, 닭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합했을 땐 97%니까 3%만 야생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네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인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1번의 주제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는 현재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이 자연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 같아. instead of 뭐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보다는 우리가 지금 자연에 더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3번도 별표니까 볼게요. 되게 옛날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함께 이제 weight only about 2/3 3분의 2 정도네요. 이거 하나 물어보더라. 3분의 2를 할 때 이게 third에 s가 왜 들어가냐고 하나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왜 s가 안 들어가고 이거는 왜 s가 들어가냐. 이게 두 개라서 그래. 얘는 3분의 2고 얘는 8분의 1이잖아.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1이라서 얘는 안 붙이는 거고 얘는 2라서 붙이는 거야. 뭐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라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3분의 2 정도의 이제 무게였는데 뭐 이게 어느 정도의 3분의 3분의 2가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물소란가요? 들소네요. 들소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고요. 다음에 8분의 1이었대.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에서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대.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산업 시대가 조금 더 어떻게 했었냐면 이때 우리의 이 포퓰레이션 인간이 완전히 폭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얘네를 많이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스케일로 죽였어요. 이게 진짜 테러블한 넘버로 정말 많이 죽였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바뀌었다. 당연히 문장섭이 딱 좋네. 옛날에는 얘네가 더 많았고 근데 이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죽였어. 그래서 이게 순서됐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이 밸런스가 바뀌었어 라고 갔어요. 밸런스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6번에 at present 현재는 우리 인간이 거의 한 350배 정도가 더 많대요. 이거 다 합쳐도 이거 두 개 다 합쳐도 350배가 넘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10타임즈도 더 많이 나가요. 모든 지구상의 그 야생 동물들, 야생 포유동물들보다는 뭐 10배가 더 나가고요. 다 합쳐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도메스티케이트 길들이고 있는 면허까지 다 포함을 하잖아. 그랬을 때는 그 비교라는 게 정말 사실상 말이 안 되게 된대. absurd는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란 뜻이거든요. 말이 안 되게 돼. 왜냐면 우리 이거 다 합했을 때는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동물들을 봤을 때 97%를 이제 차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뭔가 근본적 펀더멘털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being limited가 된 거 아니구나. 이게 왜 안 될까? being limited 된 거 아니고 우리는 뭘 한 거 같냐면은 우리 스스로의 our ends, 우리 스스로의 이 목적에 맞게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이 environment를 쉐이프한 것 같다는 거지. 우리 맘대로 이제 컨트롤하고 맘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도미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권을 좀 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동물보다도. 여기에 어류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 제가 요새 범고래 영상을 좀 많이 보거든요. 범고래가 막 이게 되게 지능적이더라고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니 막 꼬리로 얘가 꼬리로 이렇게 치면서 놀아요. 물개를 잡아먹고 싶은데 약간 지능적으로 잡아먹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인간을 공격해 할 수 있는데 해봤자 도움이 되진 않네? 라고 해서 안 하는 거래. 개똑똑함. 해봤자 뭐 그렇게까지 이득이 있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대요. 참 똑똑하죠. 우리 머리 위에 있어. 34번이요. 34번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들 중에서 좀 그런 거였었는데 우리는 뭐지? 키가 잃어버렸을 때 가로등 밑에서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로등 밑에 있었으면 당연히 키가 보였겠죠. 근데 거기서 찾고 있다 이거지. 우리는 이제 확실성에 대한 열망이 있고 미지의 것은 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다라는 불확실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We spend far more time.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뭐 하려고 하냐면은 control the world.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된 뭐보다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확실, 이게 불확실.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불확실성인 거거든요. 근데 불확실성보다 확실한 거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또 따라하기 쉬운 공식 같은 것도 이것도 확실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능력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려서 불확실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뭘 야기시키기도 하냐면요. 한 이제 그 고전적 이야기인데요. 술 취한 남자예요. 드렁큰맨. 근데 아니에요. 네, 드렁큰 이 맨이에요. 근데 얘가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둘 중에 뭐가 되냐 라고 이제 이거 때문에 했거든요. 이거 she is drunken이라고 안 써요. drunken을 쓸 때는 이제 drunken 타이거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명사에다 붙일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중요성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she is drunk 뭐 이런 식으로 쓰냐 she is drunken이라고 쓰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그 언더 스트리트 램프 밑에서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남자 고전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He knows. 걘 뭘 알고 있었냐면 that he lost 본인의 키를 잃어버렸다. 다크사이드 쪽에 라는 건 알고는 있긴 하지만 but 어딜 찾냐면은 이 확실성이죠. 얘가 확실성 밑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그게 확실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확실성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하냐면 겉보기 안전한 솔루션을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안전한 솔루션이고 이제 확실성의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걷기에 위험한 좀 다크한 곳을 걷는 거라기보다 그것을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차라리 현재 상태, 즉 확실한 상태
그것이 이제 더 좋아한다는 거. 이거 however 뒤쪽에 있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아무리 그것이 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어순은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로 어순이 있기 때문에 어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그게 열등해도 확실성에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약간 이제 위험을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이요. 맞아요. 이게 안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죠? 다음에 36번. 내 친구랑 인포메이션은 왜 별로 안 중요하나? 별로 그렇게 새로운 정보의 근원이 아닌 이유가 뭐야? 너나 나나 똑같아. 얻는 거 비슷하단 말이야, 인포메이션이. 근데 뭔가 전혀 새로운데? 쟤는 뭐 하는 애지?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 인포메이션도 역시나 그런 애들한테서 더 얻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내용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크 그레노베터 얘가 이제 뭘 검토를 해봤냐면 이 범위를 검토해봤다는 거거든요. 어떤 범위냐면은 직업에 대한 정보예요. 직업에 대한 정보가 flow 흐르는 거지. through weak vs strong tie. 요 이제 그룹 안에서 약한 유대 관계와 강한 유대 관계 그 사이에서의 이 정보가 흐르는 것의 범위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만 얘가 이제 6분의 1과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6분의 1은 강한에서 왔고 4분의 1 쿼터죠. 4분의 1은 이제 위크 타이에서 왔거든요. 스트롱 타이 같은 경우는 강한 유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요. 호모필릭스틱, 바로 동족 친화적이기 때문에 나랑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this means that 뭐를 의미하냐면은 걔네들도 아마 어떤 인포메이션 우리랑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But 그러나 it also means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인 컨트라스트 들어가야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런 거로 가야 되니까. 반면 대조적으로 약간 약한 유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종종 우리랑 떨어져 있거든요. 우선 이게 어떤 쪽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냐고. 우선 지리적으로든 아니면 데모그래피컬리 인구 통계적으로든 어쨌든 우리랑 먼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인포메이션 되게 새로울 거라는 거지.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이 직업군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와 그건 무슨 일을 해?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저 많이 물어. 와 그건 어때? 거기는 휴가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와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8번에 이제 마지막에 이분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덜 얘기를 하긴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되게 많은 약한 관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크타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되게 상당한 소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소스가 특히나 어떤 인포메이션일 거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인포메이션일 거라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었던 인포메이션을 특히나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거지. 친해지지 않을까 뭔가 이제 얘랑 접근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예 몰랐을 거야.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거예요. 정확하게는 직업에 대한 정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 중에 하나 봤었던 것 같아. 직업에 대한 정보냐 그냥 정보냐 해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문제를 하나가 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직업에 대한 정보의 양이 약한 애들이 훨씬 더 조금 직업에 대한 정보량은 더 퀄리티가 좋았고 쓸모가 있었다. 훨씬 더 괜찮은 정보였다. 이런 뉘앙스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긴 해요. 이게 이제 직업에 대한 정보였으니까 그냥 정보를 냅다가 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랑 다르니까. 다음 거 37번이요. 37번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고 있고 셀프 디피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맞네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치가 지금 아마도 입증한 것 같다.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는 자기 파괴적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거든요. 왜 수렵 채집도 문화예요. 엄청나게 오래전 원시인 문화죠. 근데 수렵 채집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화를 죽인 거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다라고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컬처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게 생각나잖아. 컴퓨터, 패션, 뭐 팀,
콜랍스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란 말이지. 근데 이게 인간 역사상으로 봤을 때 존재한 게 거의 없었어요. 이게 한 몇십만 년 전? 그때는 그 어떤 휴먼 컬처도요. 뭔가 움직이는 파트를 갖고 있는 컬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지. 뭐 자동차가 있었겠냐? 그런 것도 없었어. 사실 자동차도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그저 그냥 이제 그때 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은 수렵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돌, 나무 뭐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는 도구를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동정할 수도 있어. 와,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간수대. 그러나 우리 이거 되게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우리거든 사실은. 걔네들은 얼마나 이 땅과 생명체에 대한 깊은 시크릿을 알고 있었을걸? 수렵 채집하는 방법을 알았을 거 아니야. 언제 호랑이가 돌아다니지 이런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린 모르겠지만. 8번에 그래서 걔네들도 아마 되게 풍요롭고 리월딩 했었던 삶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다. because 왜냐면 걔네들이 아마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걔네들을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도 걔네들은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싸웠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슬프게도 근데 이게 모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족의 사람들이 약간 이것에 이제 압도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인간성보다도 돈을 더 많이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 압도가 됐다라는 거죠. 원주민들이 학대받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느 이제 이런 종말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들이 종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나 그런 수료 채집하는 애들이 많이 없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엔딩에 컨트리뷰트 2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컨트리뷰트 2는 기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원주민 사회나 원주민 문화 같은 것도 다 사라졌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다 그러면 문화를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는 거다. 요렇게 이제 셀프 디피팅.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치가 진짜 셀프 디피팅한 것 같아.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문화적인 다양성의 가치라는 건 절대로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한 건데 내용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은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인간은 약간 이제 자기 파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다음에 38번이요. 액체는 파괴적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액체는 뭐가 없었냐? 압축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 메모리 폼 같은 거는 압축성이 됐었어. 폼. 디스트럭티브. 그래서 이제 물이 그냥 막 쏟아졌을 때는 되게 많은 큰 파괴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 막 쓰나미 나오고 뭐 창문 뚫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폼 같은 경우는 컴프레스드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폼 매트리스의 점프온을 만약에 했을 때 you will feel 너는 아마도 이것을 너 밑에서 아마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밑으로 이제 이 컴프레시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압축성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리퀴드는 이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흐를 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뭐 압축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6번부터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근데 이게 플로잉이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임팩트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보면은 이 물 같은 경우는 won't be able to fall away. 충분히 이제 비껴나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뭘 할 수 있냐면 push back at you. 너를 이제 아예 완전히 이제 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로 떨어지면 되게 아프잖아, 얘들아. 네, 물에 배로 떨어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왜 그거 하나 나오는데 벨리플럽 나오네. 이 풀의 벨리플럽으로 네가 태어났을 때 아마 네 스킨 같은 경우는 스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마도 이거를 굉장히 딱 쓰리게 만들 수 있을 거고 메이크 또 뭐 할 수도 있냐면요. 높은 높이에서 만약에 떨어졌어. 야,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목도 나가는 거 알아? 목 부러져 얘들아. 이거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치 무슨 콘크리트에 이렇게 쳐박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되게 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압축성이 떨어지죠. 비압축성. 이 물의 비압축성은 또한 뭐 하게 만드는 거냐면은 어디 갔어? 갑자기 이렇게 치명적인 파워를 아마 가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게 마치 쓰나미에 갇힌 경우인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빌딩이나 시티 같은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뭘 하면서 쉽게 자동차를 막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쓰나미의 효과가 이렇게나 큰 건 아마 뭐 때문이다? 물이 비압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개 남았다. 39번.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동의 전파를 하는 것은 무엇이야? 그래서 친구의 친구까지는 잘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어디 가서 2번에 좀 더 살펴보시면은 좀 더 최근의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건 뭐냐면 감정 상태나 컨디션 같은 그런 아이디어 있죠. 이 모든 아이디어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트랜스밋 전달이 되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본 거는 어떤 것이 밝혀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왜 여기 나온 거 있잖아. 옆에 친구가 옆에 공부하면은 컨테지언 전염이 되는 거지. 뭐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런 행동과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건데 이것은 뭐는 안 된다. 친구의 친구까지 넘어서까지는 전달이 되진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단기가 3-4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때문인 거냐면은 이런 아이디어나 행동 같은 것들을 리셉션 받아들이고 전송하는 건 리퀘어 뭐가 필요하냐면 더 강력한 커넥션이 필요하거든. 내가 너의 친구의 친구까지 걔가 뭘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트롱스 커넥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뭔가 행동이나 아이디어가 전달된다라는 것은. 된 뭐보다 이게 이제 단순히 뭐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단순히 뭐 그냥 편지 같은 거나 편지를 릴레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한 고용 그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전달하는 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이제 감정을 전달하고 행동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 내가 무슨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레터 전달하는 거는 친구의 친구까지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까지 전달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단지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 그거랑 뭐랑은 다르다라는 거야. 뭔 다르냐면은 더 많이 먹게 한다거나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야. 누군가 그냥 안다라는 건. 모방한다라는 건 실제로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처음에 여기 이 뒷부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포인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때 아첨은 제가 봤을 때 모방의 한 일종으로 보시면 돼요. 아첨의 순수한 형태다. 모방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얘가 좋아하니까 그 행동과 감정을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전염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전달하기도 한다라는 건 좋아하니까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아첨은 강력한 유대관계예요.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실한 형태로서 모방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친구의 친구까지 하지 않는 이유? 안 친하니까. 가깝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과 7, 왜 안 나와? 5번과 7번. 여기 나오는 스트롱 커넥션이 필요로 한다고 했었고 같은 얘기입니다. 플래터리의 한 일종이라는 거는 이제 모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강력한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런 것들도 보여지기도 한다. 마지막 40번. 우리 아무리 확고한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의 거짓 응답이 야 이거 아니야 사실 그거야 라고 했는데 나 아닌데 내가 본 게 맞는데 하다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응답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거 많이 받는다라는 거였었는데 3번에 보면은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에러를 하는 사람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정확하게 리콜을 할 수 있었어. 회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부사항 같은 것들은. 근데 4일 지나고도 여전히 세부사항 잘 기억하고 있었고 다음에 이 메모리가 스웨이드 되게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휩쓸리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줘도 아닌데? 이랬다는 거지. 근데 누가 왔을 때 바뀌냐? 이게 바뀝니다. 요거 했을 때 갑자기 바뀌는데요. 이 파티시펜트들이 누구의 얘기를 받았냐면 잘못된 응답을 이제 들은 거예요. 누가? 다른 파티시펜트들이. 왜? 그래서 이거 목격자 증언이랑 똑같은 건데 목격자 증언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목격자 한 명 한 명씩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빨간 모자였는데? 빨간 모자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서로 많이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마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정답을 이게 응답을 보자마자
참가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요. 잘못된 그 응답에 드론이 되는 경향이 있었대요. 약간 왜곡되고 이제 거기에 현혹이 돼 있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파셜라이즈드가 들어갔는데 내용상으로는 괜찮습니다.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고 왜곡되었다라는 거고 흔들렸다. 뭐 이제 선입견이 갑자기 생겼다. 위조가 됐다. 다 좋아요. 내용상으로는 이제 드로운 됐다라는 게 그 내용이니까. 잘못된 대답에 이제 현혹이 되었다. 뭐 심지어는 이게 그들의 그 다른 대답이 위조된 거야 라고 알긴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연관이 없더라. 다큐멘터리랑 연관이 없었는데도 이건 너무 it was too late. 너무 늦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참가자들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냐면은 뭐가 truth고 뭐가 fiction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미 이제 본인들의 메모리를 modify, 수정했습니다. 이 그룹에 그냥 맞춘 거죠. 즉 이 실험에 따르면요. 파티스펜트들이 잘못된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았을 때 그들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했거든. 그러니까 즉 그냥 다큐멘터리가 잘못되게 그냥 얘기했는데 아닌데? 라고 했지만 누구의 의견이 됐을 때 상대방, 어떤 다른 상대방의 잘못된 의견을 접했을 때 그 메모리가 위조가 되더라. 언제? 다른 사람의 페이크 리스폰즈, 잘못된 반응을 받았을 때는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메모리예요. 그냥 메모리를 약간 이제 그냥 false information 그 자체예요. false information 그 자체를 이제 받았을 때는 꽤나 안정적이었다고 그랬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거든. 근데 남의 의견을 들었을 땐 좀 흔들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셜 컨포미티가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소셜 컨포미티는 뭐냐면 사회적 수능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요. 그룹에 맞추려고 본인의 메모리를 바꿨잖아. 다수의 의견으로 갔다 이거지. 내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는 거. 그게 사회적 수능성이에요. 남들한테 맞춘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강력하게 뭐를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은 잘못된 회상을 받아들이는 컨펌, 수능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야. 누구의 그거냐? 그룹이요. 그룹의 잘못된 의견에 수능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지. 심지어 뭐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초기 정보가 되게 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랬다고 하더라도 그룹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다 그거래? 다 오라고 하니까 나도 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룹의 의견으로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인간은. 끝! 잠깐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55분 또는 55분 하고 나 잠깐 쉬고 공부도 잠깐 한번 해야 될 테니까 시험은 7시 10분에 보고요. 쉬는 시간은 한 10분, 15분 정도 알아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